지금부터 금속노조 제14기 조합 임원 선거 의수사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차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 기조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교섭투쟁, 조직운영, 교섭투쟁, 조직운영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기조 발언 박상만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박상만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본주도 산업재난이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등 성과급제, 양재동 노무관리가 노동자를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 분쟁으로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호시탐탐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배투 자본들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며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기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은 노동자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조정력과 조섭력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업별 교섭만으로는 미래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교섭은 10%의 중앙교섭과 90%의 기업별 교섭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속노조는 재벌 독점 자본에 어떤 힘도 못 씁니다. 자본 횡포는 곳곳에서 자행됩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조합원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는 금속노조 기호 1번이 깨우겠습니다. 기호 1번 차등과 경쟁을 막는 금속노조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재벌 독점 자본에 개입하는 산별노조 초석을 닦겠습니다. 기업별 교섭과 병행하는 새로운 단체 교섭을 시도하겠습니다. 업종별 공동투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저지와 총고용 보장을 핵심 의제로 만들겠습니다. 재벌 독점 자본에 개입할 힘을 갖는 내부의 시스템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1번 업종별 파업을 거쳐 산별 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을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새로운 노조법 23조 금속노조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확보 선례를 만들고 확산하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직접 찾아가는 하청 노동자 조직과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단체 교섭권 확보를 과제로 분명히 정립하겠습니다. 25년 된 금속노조 멈춰버린 전망노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섭 체계가 포함된 노조규약 개정 과제 현장 토론을 대대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란 정권을 무너뜨린 힘이 있습니다. 기호 1번 18만 조합원의 힘을 믿습니다. 조합원에게 힘이 되고 재벌 독점 자본의 힘을 쓰는 금속노조 현장의 힘으로 재도약하는 금속노조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철 후보 기조 발언 부탁합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14기 금속노조 임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박성철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국내 제조업 수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매년 한화로 28조 원의 금액을 10년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증가될수록 국내 투자 감소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싸움입니다. 기호 2번 박성철, 김유철, 엄미아 선보는 주요 공약으로 미국의 제조업 수탈에 대응한 일자리 지키기, 노동교섭을 통한 업종별 투쟁으로 교섭력 강화, 조합원 직접 민주주의 실현, 금속노조의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조합원 동지들께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었지만 사내하청 비정규 동지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 지위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14기 금속노조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금속노조 14기 동시선거에 5개 지부의 후보 등록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타임오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14기 금속노조의 핵심 현안입니다. 그 외에도 금속노조가 직면한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쉬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18만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라면 금속노조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 출마한 동지들의 공약을 보면 국내 제조업 위기에 대해 모든 후보들의 인식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속노조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의식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속노조를 사랑하는 마음과 금속노조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투쟁의 적임자인지, 누가 더 금속노조의 발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인지 조합원들의 평가를 받아 결정되겠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속노조를 위한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말고 손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합원들을 만나면 약속했던 하나하나의 내용을 잊지 않고 다시 자랑스러운 금속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책임은 위원장에게, 권한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양기창 후보 발언하시겠습니다. 좋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라. 금속노조 위원장 후보 기호 3번 양기창입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제조업 위기, 산업 공동화, 대무역 압박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2의 IMF와 같은 외환위기,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출범해서 완성차가 가입한 5기 정갑특위 위원장 시절 이후 지금 우리는 14기 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통합대의원 때에도 저는 대의원이었습니다. 지역본부 체계를 갖지 않고 지부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업 지부를 부축으로 유지한 조직체계로 금속노조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교섭에서는 산별 중앙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체계 또한 기업 지부 유예 상태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임단협 교섭에서 지부 지혜 기업별 교섭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수많은 투쟁을 통해 법 개정을 이뤄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원하청이 함께 살고 성장할 수 있는 산별교섭법이나 조선기본법 등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금속노조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호 3번 위원장 후보 양기창 그리고 이힘은 박경선은 자신 있습니다. 통합과 단결로 새로운 금속노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라. 통합과 단결로 새로운 금속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위원장 후보 양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동 토론회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 토론 1 공동 토론 주제 교섭 투쟁 기호 3번 후보님께서는 기호 2번이나 1번에게 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속노조는 그 산별노조로 실제로 실무를 창조하는 제조 산업의 조합원들을 조직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영역보다는 민간 자본의 노사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지금은 삼성, 한화, LG 재벌들과 또한 그 YTW, 말레, 티센크루프 여러 가지 해외 자본도 사용자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같은 특히 노동법 개혁 같은 정치적 문제도 우리 조합원 삶에 굉장히 큰 과제로 대두되는데 후보님들께서는 당장 14기의 금속노조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방식의 사업을 해나가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1번 위원장 후보 박상만입니다. 3번 후보께서 질문하신 대로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10%의 중앙교섭과 90%의 개별교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속노조의 기본기가 되는 교섭과 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4기에 당선된다면은 교섭을 우선시하는 집행부가 되고요. 그다음 3번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가장 먼저 지역별, 업종별 교섭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교섭을 진행해 보면서 중앙교섭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종을 묶고 조선업종을 묶고 자동차 업종을 묶어서 글로벌 경제 자본은 기본적으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3번 후보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부분 다 업종별 교섭을 강화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업종별 교섭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중앙교섭을 참여하는 단위가 저희가 조합원 수를 한 18만 정도로 봤을 때 한 17만 9천 정도에서 17,000명 정도 돼서 한 10%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중앙교섭 참여 비율을 높이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금속노조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해외 투자, 그러니까 외투자본들하고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공동화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외투자본 관련해서 지금 외투자본 감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총연맹에서 그 국회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노정 대화 테이블에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테이블을 통해서 외투자본에 직접 해당되는 노동자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역시 그런 틀거리 안에서 어쨌든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상 직접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지들의 목소리를 전부 모아서 우리 의견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기호 3번께서는 어떠한 특정 후보를 지정을 해서 보충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그럼 그 기호 2번 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경주에서 그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연맹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동지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내 제조업 일자리 공동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4기 금속노조가 당장 정말 역점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어떤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 지키기, 일자리 지키기에 투쟁을 전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호 3번 쪽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산업의 변화는 단순히 뭐 지금 현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경공업 중심의 산업은 중공업 중심 그리고 전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금속노조가 단기적인 시한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고용과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뭐 정리해고나 이런 대응 투쟁은 해왔는데 사실 이 공급망의 문제라든가 실제로 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전망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는 부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4기에는 이런 대정부와 같이 교섭하는 산업 공동화 문제, 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들을 구축하면서 장기적 관점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관세 정책이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현장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에 나오는 물량 그리고 조선업도 마찬가지 물량 그리고 이후 대응 과제 그게 2, 3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 대안들을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판단 하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기호 1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관세에 대한 문제가 저지와 반대만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아마 업종별로도 아마 동지들 잘 아시겠지만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 전망의 어떤 발전 전망을 놓고 산업 정책을 구사하는 자본과 조섭하는 금속 노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별 조섭과 병행해서 총 자본과 업종 전망을 조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금속 노조 내부의 체제부터 구축해야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실천적으로 업종별 공동 파업을 조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기호 2번 측에서는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셨는데 어느 특정 후보에 한해서 보충 질문 하실 생각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철강이죠. 관세 50%를 맞으면서 우리 국내 철강 업체가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1번 후보님 어쨌든 기본 1번 후보님이 제기하신 답변에서 저희와 함께 같은 구상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업종별 요구도 틀리고 업종별 투쟁이 필요하다. 이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문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강은 벌써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 0%에서 15% 관세가 올라갔고 자동차 벌써 대미 수출은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해외 투자 더욱더 늘어날 거고 호황이라 하지만 노동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투쟁을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투쟁하겠다는데 좀 자, 기호 1번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동료 의원들하고 K스틸법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아마 동참해서 공동 선역을 했고요. 이 핵심 내용을 보면은 철강 업종은 기본적으로 산업체의 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 K스틸법이 발효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본부장을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본부장을 이재명으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 문제는 뭐냐면은 K스틸법 발효되는 부분에 노동이 빠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자본만 들어가 있고 노동은 배제되어 있고 세금은 아마
수십조 원이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호 1번 측에서 공통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금속노조는 20년 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노조법 23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개정된 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날 이제 다시 발효가 되는데 이제 정식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 금속노조 14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저희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아주 좋은 선례들을 분명히 남겨서 저희 노조에서 함께 힘있게 투쟁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이 노조법 23조가 변화된 환경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들을 구성한 것이 있으신지 두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교섭 쟁취를 위해서 조직과 투쟁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법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정확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들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장에 혼란이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원청 사용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청 노동자의 대대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는 투쟁과 조직화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원청 노조를 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업이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하청 교섭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라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답변 내용. 네, 예, 기호 3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답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노조법 23조 발효하에 진행되는 교섭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잘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서비스 지혜가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통해서 첫 번째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했을 때 이것은 모범이 돼서 이후 방송통신 하청 노동자들의 그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특고 노동자인 LG 케어 솔루션의 단체 협약과 내용들은 또 방문 판매 우리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투쟁이나 이런 내용들이 진짜 촘촘하고 정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조급하게 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적하에 하면 정말 기준을 잘못 설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고 아까 2번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원청사 노동조합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모범의 내용을 신중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측에서 이 지금 답변을 들으셨는데 혹시 그 어떤 후보한테 특정하게 보충 질문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예, 발언하세요. 네, 기호 1번 후보 쪽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청과의 교섭권을 따냈다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 3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청을 향한 쟁의권을 확보할 때 저희 교섭권이 확실히 담보되고 보장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청업체들과의 교섭 역시 병행해야 될 것이며 그를 통한 원청을 압박할 수 있는 파업권, 쟁의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번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원청과의 공동 교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저희 금속노조에 있는 사업장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금 그리고 환경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구 단일화 절차가 맞는지 교섭 분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원청과의 공동 교섭이 아니라 저는 창구 단일화 절차가 아닌 교섭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번 후보 쪽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창구 단일화 원하청이 같이 공동 교섭을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이요. 2번. 자, 2번 그 후보 답변 바랍니다.
예, 요 문제의 핵심은 사례를 지금 아직 시행령이 발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법이 개정된 것을 우리는 우위로 삼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확정을 하고 원청 사용자권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돌파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속노조는 기간 과정에서 조선 단위 투쟁을 통해서 원청 교섭에 나오라고 했고 오늘 오는데도 그 하나오션에서 선배 철회했죠. 이렇듯이 기본 가능한 저는 조선 단위라 보는데 조선 단위의 원청 교섭력을 일단 만들어내는 것 금속노조에서 이 사례를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전략 이것이 금속노조에서 중요한 과제. 다음은 토론 두 번째 공동 토론 주제 조직 운영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해서 그 먼저 기호 몇 번이 몇 번한테 답변 주고 특정 후보한테 답변을 줄 때 기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후보가 자기한테 질문하는구나 그래서 좀 자세히 듣게끔요. 다 질문하고 후보를 측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 두 번째 주제는 조직 운영입니다. 기호 2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가 기간에 진행한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미조직 전략 사업입니다. 여기는 재정과 인력을 투여를 했죠. 약 8년간. 근데 과연 8년 동안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 핵심적으로 조선, 철강, 지역 산업단지,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중앙 집중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미조직 전략 사업의 기간 금속노조에 새로운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대본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평가와 진단,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3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조직 사업의 핵심은 현장과 어떻게 호흡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미조직 전략 조직 사업이 과연 중앙으로 이 미조직 전략 사업 담당 동지들을 집중화시키면서 현장과 얼마만큼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조직 사업의 전략은 지역 지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속노조가 현재 정년퇴직자로 매년 4,000명에서 5,000명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조합을 이탈하는데 실제로 18만 금속노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지역 지부에서 끊임없는 조직 확대 사업,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성을 확보하는 방향 그리고 지부들과 긴밀한 소통 속에서 그 사업들을 어떻게 펼쳐낼 거냐 그 속에서 눈에 보일 겁니다. 조선이든 전기전자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갖고 조직화에 나서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실제로 미조직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기호 1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미조직 전략 조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공식적 의결 기구를 통해서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평가하는 것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조직 전략 조직 사업 관련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이 맞냐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냐로 상당히 저희 내부가 갈등을 했고 여러 가지 토론들도 있었던 것으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런 갈등을 접어두고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저는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14기에서는 중앙이 맞냐 현장이 맞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조직 전략 조직 사업의 문제는 저희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종별 투쟁 본부
그 업종별 투쟁본부에서 그 업종에 맞는 조직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된 이후로 저희가 특정해서 분명히 타겟을 삼아서 내려가야 될 그런 사업장들이 존재합니다. 조선이라든가 철강 등 조직적으로 내려가서 조직해야 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세분화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부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역에서의 조직화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그건 역시 지역에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중앙에서 서포트하고 밀어주면서 그 부분들이 함께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미조직 사업이 별동대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조의 정책, 기획, 조직 모든 분야들이 선정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미전실과 함께 같이 조직하고 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호 2번 측에서는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예, 우리 3번 후보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금속노조에서 미조직 전략 조직 사업으로 전기전자 부문에서 우리 전국 삼성노조 관련해서 대단히 큰 이슈화가 됐죠. 준비도 오래 했고 조직화도 오래 했는데 대단히 큰 단위고 전기전자 부문에 조직 전략 사업으로서 매진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금속노조의 미조직 전략 사업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추가 답변 좀 요청드립니다. 예. 예, 답변. 제가 12기 때 부위원장 시절에 사실은 전기 전자 업종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삼성 관련된 그룹사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펼쳤었는데요. 사실은 뭐 이번 결과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 3만 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사실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됩니다. 근데 금속노조가 섣부르게 그 내용들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그걸 평가하는 방식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큰 이슈화는 됐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고민들 그리고 그분들의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측에서 기호 2번, 3번에 공통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조직 운영을 제도화하는 가장 총체는 규약과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규약과 규정을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저희 규약 규정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몇 가지 규약 규정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불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개정해야 할 규약의 내용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한 그렇다면 또 혹시 그러한 개정돼야 될 규약이 있다면 그 개정 사업을 위해서 구성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두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기호 2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속노조의 묵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매 집행부마다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선대부는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합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는 재정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도 집행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13기에서 마지막 대연대에서 개정은 안 되었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 조직 내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합비 13기에서 추진했던 0.6% 공정한 기준 마련, 구통상인이 신통상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공평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13기에서 추진했던 것은 이어가야 된다.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한 가지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속노조의 지도 집행력의 보장입니다. 모든 산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 집행력과 정책 실현에 보장을 해주기 위한 금속 임원 3년제 제도 개선을 이번에는 반드시 하자. 힘을 모아서 그리고 현장에도 정확하게 이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해설하고 모아나가는 과정이 14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금속노조 10기 11기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11기 때도 규약 개정을 다뤄가지고 현장 토론을 진행했고요. 현장 토론 이후에 지금 중앙위를 통해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의원대에. 근데 대의원대에 올라가면 이게 부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장 토론과 그다음에 중앙위를 통해서 안이 제출됐습니다만은 결국 대의원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장 토론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현장과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현재 지금 많은 앞서 있는 간부들께서 금속노조를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과 규정이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서 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장과 괴리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대에서 부결이 되고 대의원들의 문제적 이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현재 노조가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 노동자들을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대의 체계와 집행부 선출의 안정성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풀어갔을 때만이 대의원대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측 혹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기호 2번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후보조는 규약에 있어서의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것, 하나는 내용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저희들이 규약을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번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기 3년제 연임 제한을 풀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접근을 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내용적인 관점에서 먼저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교섭이 그 전국 단위 사업장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묘비스 단위 자회사들도 같이 공동으로 교섭을 합니다. 지역을 떠나서 교섭하는 그런 교섭 체계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규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다루어지고 선행되어서 이 부분들이 변경될 때 형식적인 부분 역시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호 2번 후보 쪽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금속노조 장기적 전망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내기 위한 충분한 지도 집행력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많은 우리 지도 집행부들이 거쳤지만은 그런 것들이 못했죠. 깨놓고 말해서 잘 못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도 집행력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정책 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장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져야 그런 장기적인 내용까지도 제도화되는 데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3번 후보께서 기호 1번하고 2번에 공통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후보님들 정책 자료들 보면은 대수술, 재구축, 재구성, 혁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조직 운영의 혁신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료화라는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고민도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측 답변해 주시죠.
동지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속노조는 현장과 금속노조 사이의 괴리가 사실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괴리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이 말이 관료화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요구하고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업들만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중집에서 결정해서 현장으로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장에서 있는 현장 활동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대부분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희는 의사결정 권한을 요구교섭 파업을 벌이는 현장으로 내리는 게 기본적인 핵심 계획 방안입니다. 해서 현장에서 토론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현장의 의견을 받아 안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호 2번. 2번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요 관료화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조 30년, 금속노조 25년 우리가 투쟁의 성과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간부들의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 속에 관료화보다는 관성화가 좀 돼 있겠죠. 있는 거고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새로운 투쟁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금의 진단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료화는 우리 제도적으로도 금속노조는 제도화 방지를 위한 관료화 방지를 위한 제도도 있고 이걸 잘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도부들은 대신에 관성화되어 있는 너무 많은 노동조합의 일 그리고 간부들의 일 과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넓고 고착화되고 좀 불필요한 일들은 아예 사업은 좀 이제는 없애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금속노조는 그리고 각 단위 지부 사업장 모두가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 노동조합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25년 된 시기에 노동조합 사업에 대한 진단, 낡은 사업은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진단 이것이 지금 금속노조와 각 지부 현장 단위까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제안하는 집행부가 지금 현재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3번 혹시 그 특정 후보에 대해 개인적인 질문,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3 이건 이제 공동 토론이 아니라 개별 토론입니다. 주제는 교섭 투쟁이고, 자 기호 1번께서는 기호 몇 번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조, 기호 2번 후보조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노동 교섭을 추진하시겠다는 공약이 정책 자료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동 교섭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과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업종별 교섭의 핵심은 당면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을 강화하는 측면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 지점에서 고민이 되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당면한 업종별 위기죠. 제조업 수탈에 따른 업종별 위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조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해와 요구가 같은 단위의 투쟁은 벌어지죠. 그래서 업종별 투쟁과 교섭은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 힘을 발동될 때 중앙교섭을 강화하는 기재 역할과 그 작동을 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당면한 자기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공동 요구, 공동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되면은 당연히
산별 중앙교섭도 강화되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업종별 교섭을 통해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정 교섭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와 사회정치적으로는 현재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발동이 되고 있죠. 투쟁이 일어나면 여론화가 될 거고 여론이 일어나면은 반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개입력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금속노조는. 그래서 금속노조가 업종교섭 투쟁을 전개해낼 때 업종적으로 교섭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중앙교섭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영향력과 개입력을 높여내는 방향으로 금속노가 앞장서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기호 1번 측에서 위 답변에 대한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예? 네. 예, 질문하십시오. 업종별 노정 교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노정 교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업종별 교섭을 통해서 다시 노정 교섭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인지 좀 저거 이해가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는 금속노조입니다. 예, 저희의 교섭 상대는 자본입니다. 저희의 투쟁 상대 역시 자본입니다. 그 교섭과 투쟁으로 저희들이 자본을 이끌어내고 자본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을 때 저는 노정교섭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노정교섭의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정교섭의 문제는 자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의 문제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교섭인지 노정교섭인지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분명하죠. 말씀하셨듯이 업종 내에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 내에 자동차 자본 교섭의 기본 대상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본과의 이걸 먼저 저희는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는 자본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압박 투쟁을 해야 된다. 그냥 자본 교섭에 나와 이 투쟁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힘이 들죠. 현재로서 우리 한국 사회의 질서 속에서 자본과의 관계는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실질적인 우리 동력을 통한 노정교섭 이거는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기호 3번께서 특정한 후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1번 후보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금속노조는 뭐 현대 그리고 뭐 삼성, LG 등 민간 자본에 있어 뭐 한국 재벌의 최상위 계층과 뭐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대차 자본을 상대로 싸움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실 뭐 이겼다, 뭐 승리했다, 뭐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대가 거대하고 뭐 강하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합원들의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14기 이런 싸움을 어떤 돌파구로 전환적 계기나 조건을 만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호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들 아시겠지만은 중앙교섭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춰진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차 중앙교섭의 참여는 동지들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업종교섭에서 참여, 그룹사업교섭에서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올해 현대차의 같은 계열사인 모비스가 단체 교섭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파업을 해도 자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인 하청업체 계열이죠. 자회사인 모트라스가 파업을 30여 시간 정도 했습니다. 모트라스가 파업을 함으로 해서 모비스 정규직의 교섭도 뚫렸습니다. 해서 지금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교섭 체계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같은 업종별로 묶어서 힘을 모아서 교섭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 아마 중앙교섭이
산별 교섭이 완성되는 것, 쟁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역별 교섭과 지역별 교섭을, 문화청 교섭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가름합니다. 자,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 2번 후보가 1번하고 어떠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기호 1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가 그 현장의 조합원들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괴리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으시고 중앙의 결정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다. 아울러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중앙으로 충분히 다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선본에서 온라인 총회를 그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제가 기호 1번 공약을 보니까 현장 결정제라는 공약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 결정제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호 1번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네,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총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규약상 아직까지는 온라인 총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온라인 회의 자체도 약간 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시기에 저희도 온라인 회의로 해봤는데 온라인 회의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금속노조의 기본적인 자세는 대면입니다. 서로 얼굴 보고 주식화하고 얼굴 보고 토론하고 얼굴 보고 그 내용들을 결정해서 함께 투쟁하는 조직이 저는 금속노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들, 함께 이행하는 것들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핵심에 있어서는 대면 사업의 부수적인 온라인 총회라든가 온라인 회의라든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라인 회의라든가 온라인 총회라는 것들이 의도치 않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 발언하거나 거부 의사를 하거나 토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양한 대면 사업과 현장 사업을 확대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공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호 2번 측에서는 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대한 효능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선거만 보시더라도 모든 후보들이 느낄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주인답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기간 금속노조에 나타났듯이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를 효능감을 못 느끼죠. 금속노조의 효능감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사실 사회적 여론에 금속노조가 회자돼야 느끼죠. 우리 조합원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금속노조에 참여하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그래야 느끼죠. 자기 거로 자기 조직으로 느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노조가 나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총회라고 표현을 혹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맞죠. 저희 다시 그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능감 역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합원들 금속노조와 동떨어져 있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온라인 총회로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약 중에 보면 업종별 투쟁 본부가 있습니다. 그 업종별 투쟁 본부는 지역에 있는 업종별 동지들끼리 모여서 함께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냐면요. 그 업종별 투쟁본부에 그 업종 투쟁본부 지회에 속한 중앙위원, 대의원들이 저희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중앙위원, 대의원 그리고 남으서는 조합원까지 함께 어떤 투쟁에 함께 결합하고 함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때 그게 효능감을 가지는 것이고 금속노조가 더 이상 조합원들과 동떨어지지 않고
관료화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조합원들과 함께 숨쉬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온라인 총회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동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온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먼저 저희들이 수렴하는 창구로 이용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사 이것 또한 개별 토론입니다. 주제는 조직 운영. 이번에는 기호 3번 쪽에서 어떤 특정 단독 질문을 후보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이요. 예, 기호 2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교육 연수원 문제인데요. 노조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인 교육 연수원 문제를 크게 걸고 나오셨습니다. 타임오프야 상대가 있는 싸움인데 연수원은 노조가 추진했던 사업이기에 노조가 결정하며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동기들이 이야기하는 근본적 문제를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한 TF가 그 방향에서 해결 방안을 병렬적으로 수렴하는 형태와 방향을 잡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TF가 다를 것인데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연수원 문제는 금속노조 약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연수원이 건립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점검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많은 논란도 있었고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금속 산별을 강화하기 위한 초기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1차 진단,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진단. 지금 시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직 내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적으로 책임지고 이 논의를 해야 된다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논의를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TF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걸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해소되는 문제들은 책임성 있게 금속노조는 논의하고 방향을 잡고 진단해서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 뒤에서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정폭되죠. 그래서 숨길 필요 없이 새롭게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는 TF에서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해서 방향을 잡자.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보충 질문 예.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사용 횟수, 거리, 호남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호남권 같은 데에서는 거리가 가장 멀어서 애를 먹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기아차 지부나 현대차 지부나 이제 지금 현재 교육의 방식이 1박 2일 뭐 이런 방식의 교육도 좀 조합원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방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제 우리 조합원 교육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교육연수원에 했던 그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문제는 금속노조의 교육 대개인 교육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 이런 내용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동일한 거고요. 현장에서 교육 연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은 뭐지? 이런 걸 분명하게 진단해서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속 노조에서의 교육연수원의 초기 목적에 금속 노조를 산별 강화를 하기 위한 간부 육성, 그 다음에 교육 역량 강화가 되고 있는지부터 진단,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진단. 이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원인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단하고 검토하는 토론부터 TF에서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동의됩니다. 예.
자, 다음은 기호 1번 후보께서 특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기호 3번 후보 쪽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앞선 토론에서 교육 연수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 연수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청소년 수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 수련원 사용의 문제, 시설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 연수원 자체는 우리의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 연수원 저희가 지켜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토론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청소년 수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 용어에 있어서는 저희들 좀 서로 정돈하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기호 3번 정책집에는 금속노조 조직 운영 관련 정책 공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속노조 합의 정신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 금속노조 합의 정신으로 신중한 결정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측 답변 듣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어떻게 다른 의견들을 조화롭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합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 합의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다라고 하면 이게 금속노조가 지금까지 해왔던 합의 정신과 또 그 합의된 것에 따른 공동의 집행, 공동의 투쟁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답변을 들으셨는데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기호 2번 후보께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3번 우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장에서 타임오프 문제는 많이 회자되고 있고 특히 간부층에서는 심각한 조직 운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5개 지부에서 지금 후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타임오프 문제는 제도 개선 문제이자 또한 중요한 투쟁 의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을 우리 3번 후보 측에서는 가지고 계신지 좋은 해안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임오프법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를 느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금속노조 10기 때 현대자동차에서 올라오신 부위원장님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당선이 됐지만 이게 이제 현대차 지부와 현대차가 함께 같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합의로 해서 타임오프를 하면서 상급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금속노조와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인원을 좀 정리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기아차든 또 GM이든 기업 그리고 지역 지부 내에 있는 기업별 지회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기아 강주공장에 있는 비정규직 지회를 갔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를 갔는데 현대 그린푸드가 현재 현대차하고 기아차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9개의 공장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가. 근데 10,000명을 넘지 못해가지고 9,000 몇 명으로 돼가지고 그 제한선에 걸려서 전체 현대 그린푸드 지회 그리고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지회가 타임오프법 때문에 특히 강주 같은 경우에는 강주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하고 사무장이 4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번에 겪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타임오프법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막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상황이었고
지금 다시 와서 사회복지법 문제가 별도의 문제로 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조 내에서 가장 큰 사안으로서 제기되기 때문에 법 개정 투쟁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가면서 현장 내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 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교섭투쟁, 조직운영, 교섭투쟁, 조직운영해서 공동토론도 해봤고 개별 토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토론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후보 마무리 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부터 2분간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하신 우리 기호 1번, 3번 후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왔던 중요 정책, 각 후보 진영들의 정책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정책은 금속노조 향후 누가 되든 금속노조 발전에 또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기호 2번이 당선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번 후보, 3번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신 정책 노조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책임은 위원장에게 그리고 모든 권한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기호 2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호 3번. 예, 기호 3번 양희창입니다. 단결과 통합을 기반으로 교섭하고 투쟁하는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략투쟁과 전략대화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에 따른 제조업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공급망 공정성에 따른 완성차부터 부품사까지 함께 가는 동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별 교섭에 따른 초기업 교섭의 돌파로 산별 교섭의 새판짜기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별노조다운 산별노조를 새로운 금속노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과 기업의 벽을 넘어 산별정신을 구현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따른 원하청 공동투쟁의 원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속노조 합의정신을 신중히 결정하고 단결투쟁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원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금속노조를 만들겠습니다. AI, 자동화, 2차 전지 등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 전략을 이루어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극복으로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금속노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 단결과 통합으로 새로운 금속노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호 3번 양기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발언 부탁합니다. 네, 기호 1번입니다. 오늘 먼저 함께 오늘 토론회 준비하고 함께 토론해 주신 우리 2번, 3번 후보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맡아주신 우리 차은호 선관위원장님과 오늘 함께 하시는 선관위 동지들 그리고 방송 노동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에게 힘이 되고 독점 자본에겐 힘을 쓰는 금속노조, 현장의 힘으로 재도약하는 금속노조 저희 기호 1번이 반드시 만들고자 합니다. 경선적인 2번, 3번 후보님들 모두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기호 1번이 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박선만 위원장 후보는 모아내는 사람입니다. 분열의 금속노조, 업종별로 그룹사로 같은 지구끼리 모아내고 원하청을 모아낼 적임자입니다. 노동조합 기본기를 회복하고 그 투쟁의 용광로 속에 정치적 견해도 녹여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우리 황영선 수석 부위원장 후보는 한마디로 현장파입니다. 노조의 정책은 사무실 탁상이 아니라 조합원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사무처장 후보 허원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세 비정규직 투쟁과 지역 투쟁 속에 늘 동지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기호 1번, 저희는 선거운동본부엔 선대본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대본부장은 18만 조합원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투쟁하는 조합원의 명령만을
온전히 이행하는 새로운 금속노조 저희 기호 1번이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금속노조의 가능성을, 금속노조의 미래를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이 토론회가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 좀 들었습니다. 이후 선거운동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 투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렷.